중국 금융 최고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중국통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을 모시고 탄소 NFT 적합성 그리고 그 전망을 주제로 강연을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런 소중한 시간을 가져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밖에 그 소리가 많아서 아마 잘 들리지도 않을 수 있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같이 우리 NFT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볼 내용은 여러분들은 NFT 이러면 굉장히 아직도 구체적인 것이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NFT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NFT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기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으로 NFT를 투자하시거나 혹은 창업하거나 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금 큰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인터넷이 컴퓨터가 나오고 인터넷이 나오고 그리고 모바일, 스마트 시대를 지나서 미래는 메타버스 시대라고 제가 적어봤습니다. 이 차이가 뭐냐? 저기 맨 오른쪽에 PC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었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됐어요. 그러면 그 연결주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 저기 적은 것처럼 인텔이라든가 시스코라든가 윈도우 같은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됐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자, 이럴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큰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번 돈은 사람 배당이에요. 사람 배당. 머릿수로 돈 버는 게임이에요. 자, 그러다가 2009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인터넷 시대로 가요. 이럴 때는 누가 돈을 버냐? 인터넷을 산업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같은 기업입니다. 중국에는 BATJ라고 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세계적 기업이 나왔어요. 이럴 때는 어떤 돈을 벌었냐? 보시면 제가 저기다 지금 파란색으로 적었죠. 인터넷 배당을 벌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시장을 확장하고 산업을 변화시키고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됐고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제 2조 달러 기업이 된 거고요. 테슬라는 1조 달러 넘었죠. 자, 앞으로는 어떤 기업들이 미래의 구글이 되고 미래의 아마존이 될까?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시면 메타버스 시대에는 기업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어떤 NFT, 메타버스의 꿈을 가진 분들이 다 저기에다 이름을 올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뭘 해야 되냐요.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돈을 벌어야 되냐면 어떤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되냐. 저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냐? 만물을 연결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고, 그렇죠?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고, 이런 만물을 연결할 수 있고, 가장 키워드는 가상과 현실을 트윈, 쌍둥이로서 현실이 가상으로 가고 가상이 현실을 가는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 기업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기에 어떤 한국 기업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일까? 혹은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우리가 테슬라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넘었습니다. 모든 석유 자동차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메타버스 시대 어떤 신생 회사지만 몇 년 사이에 두 번째의 메타버스의 테슬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핵심 기술이 되는 게 뭐냐? 여기 빨간색으로 오른쪽 보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될 거고요. 사물 인터넷, AI, 블록체인, 제가 지금 적은
이런 것들이 가장 인프라 기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초점을 블록체인에 맞춰서 설명드리면 블록체인 1.0 시대는 무슨 문제를 해결했냐면 크로스보더 국제 간의 국가 경계 없이 페이먼트 결제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자, 블록체인 2.0 시대는 이더리움 기반의 스마트 계약이 가능해지면서 어떤 가상자산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NFT라고 하는 디지털 소유권 인증이 가능한 어떤 세계를 보여줬어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가는 거는 가상과 현실을 연결시킬 수 있는 메타버스 시대에 앞에서 비트코인, 앞에서 이더리움 등등의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이 미래의 메타버스 시대의 기본 인프라가 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대의 흐름을 읽을 때 우리가 NFT 시대라고 하지만 그 NFT가 어떤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지냐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NFT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NFT라는 거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ICO라는 걸 2017년에 엄청난 열기였어요. ICO라는 건 뭐냐면 여기 코인을 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ICO는 이런 스토리예요. 이 세상에 없는 걸 내가 만들어내겠어. 그래서 지금 코인이 필요해. 당신은 코인을 통해서 나한테 돈을 줘.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낼 거야. 이걸 만들어내면 많은 사람들이 쓰게 돼 있어. 그러면 당신이 산 이 코인이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러면 당신은 돈을 벌 거야. 이 스토리입니다. NFT는 뭐냐면 지금 ICO가 죽었잖아요. NFT가 뭐냐면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이런 스토리예요. 나한테 이미 존재하는 물건에 대해서 NFT 하는 거예요. 나한테 어떤 물건이 있어. 세상에서 유일한 물건이야. 아주 가치가 있어. 이걸 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코인을 발행해서 올리겠어. 지금은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못 알아봐.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 가치를 알아보고 가치가 점점 올라갈 거야. 그러면 당신이 산 NFT 코인도 가격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유일한 희귀한 이 현재 존재하는 이 자산을 기반으로 한 코인을 사면은 당신은 돈을 벌 수 있어. 이 두 가지 공통 논리가 있어. 하나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데 돈이 필요해서 내 코인을 사라는 거고, 하나는 이미 있는데 아직 사람들이 알아 못 봐가지고 이걸 내가 블록체인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하면 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면서 코인이 올라갈 거야. 이 두 개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ICO는 지금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NFT가 굉장히 열기인데 앞으로 NFT 열기가 안 죽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갑자기 연계해서 계속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영역이 NFT 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영역, 예술품, 게임, 스포츠, 예술 저작품, 디지털 자산 이런 쪽이 NFT 하고 있는데 어떤 거는 안 해도 되는 걸 NFT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먼저 보고 앞으로 올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 번 보셨던 이 비프리 이 그림이 자기가 5,000일 동안 그린 그림을 NFT에서 올린 거예요. 약 780억에 팔렸어요. 이 가치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리고 이 NBA 이 TV 세계가 자기네 가장 빛나는 농구를 던지는 순간을 NFT로 해서 그 팬들 중심으로 그 코인을 팔았어요. 자, 엄청나게 성공했어요, 얘네들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 1, 2위에 이 두 개 프로젝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게 굉장히 성공했대서 여기에 투자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NFT 본질은 핵심이 뭐냐면 자, 위에 파란색을 볼게요. NFT는 특정한 자산을 이미 존재하는 특정한 자산을 블록체인에 표시하는 디지털 파일입니다. 각자 고유성을 지니고 있고 상호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아주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걸 다른 사람 뭐 알아봤어? 그래서 만들면 엄청나게 커질 거야. 이게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NFT에 투자하려면 그게 가치가 있어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얘기 계속 하겠는데요. NFT를 쉽게 말하면 디지털 소유권 인증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에 그걸 기록을 하는 겁니다.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소유권이라고 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이 된 거고요. 그 판매 누가 만들었고 누구한테 팔았고 판매 기록과 소유권이 메타데이터로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는 게 NFT이고요. 하나의 희귀한 자산에 대해서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해요. 여기하고 비교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우리 호주머니에는 원화 이런 것들은 다 대체 가능해요. 뭐 누구 건지 없어. 그냥 우리가 쓰면 돼. 여기에 비교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NFT 산업계가 어떻게 가냐, 돈을 뭘로 버냐, 맨 아래 어떤 사람들이 1차적으로 돈을 버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 회사들이 1차 돈을 버는 업체들입니다. 두 번째는 NFT 창작하는 사람, 아까 비플처럼 미술화가들이 자기 작품을 NFT에서 올리는, 그걸 파는, 창작품을 파는, 그리고 그 거래소를 하는 세 번째입니다. 거래 플랫폼. 얘네들이 지금 시장의 메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런 것들이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이 되면 거기에 기반해서 파생상품 시장이 만들어져요.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도 할 수 있고 자산을 담보로 해서 ETF도 만들 수 있고 이런 파생상품 시장이 또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NFT 산업 생태계예요. 여러분들이 NFT 투자하면 혹은 창업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어느 거 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나는 저 산업 생태계에 어디가 있을까? 자, 어쨌든 NFT 시장은 급속하게 커지고 있고요. 지금 올해 1분기만 해도 7억 달러 넘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주로 디지털 아트, 그리고 우리가 게임이라든가 우리가 수집품이라든가 이런 쪽이 메타버스 이런 쪽에 지금 커지고 있고요. 자산, 부동산 같은 디지털 자산 쪽에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구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창작, 판매 그리고 거래 수수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주로 지금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세계에서 가장 큰 저 경매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아까 비프리 그림을 샀어. 780원 주고 샀는데 그 그림은 제가 웹툰이랑 했지만 똑같아요. 그 그림은 항상 거기에 있을까요? 여러분 산 그 NFT 그림은 그 URL 주소를 딱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그 그림은 항상 거기에 있을까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1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NFT를 샀잖아요. 원래 내가 미술품이 NFT를 샀어. 그러면 진짜 거래는 어떻게 되냐면 그 미술품이 당신 거 돼야 돼요. 당신 거. 아까 비프리 그림을 샀어. 그러면 그게 당신 컴퓨터 안에 있던지 당신 소유가 돼야 돼. 근데 자기가 비플의 NFT를 샀지만 산 거는 영수증만 산 거예요. 그걸 사면 들어가면 URL을 클릭해서 그 그림이 떠. 근데 그 그림이 보관된 그 오픈시 같은 이런 NFT 거래소가 파산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중간 거래소가 파산했어. 그 서버가 없어졌어. 그러면 내 NFT는 계속 존재해. 샀으니까 블록에 존재해요. 근데 그 그림은 없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없어져. 그래서 진짜 NFT 거래는 뭐냐면 샀을 때 우리 파랑 저 표를 볼게요. 진짜 NFT 거래는 그 그림이 당신 소유로 와야 되고 그게 전자서명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하는 NFT 거래는 이런 게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디지털 서명을 해주는 기관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요. 길게 풀지 않을게요.
이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가 서점에서 책을 샀어요. 책을. 그 책을 내가 다 읽었어. 다 읽었으면 여러분이 중고 서점에 가서 그걸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웹툰을 샀어. 웹툰을 아니면 네이버에서 전자책을 샀어요. 전자책을 샀는데 재판매가 안 돼요. 똑같은 책인데 하드 책을 샀을 때 내가 다 읽고 재판매가 되는데 전자서적 샀잖아요. 재판매가 안 됩니다. 왜? 그 책은 그 전자책을 읽는 플랫폼에서 읽게 돼 있어요. 내가 그걸 다운받아서 내 친구한테 줬어. 근데 내 친구도 그거 보려면 결국 그 플랫폼에 들어가야 돼요. 그 플랫폼에 가서 회원으로 돼야 읽을 수 있어.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까지 인터넷이 수십 년 왔지만 왜 지금 이제 와서 NFT가 발전할까요? 인터넷상의 디지털 파일은 무한 복제가 가능한 거예요. 무한 복제가.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들이 무한 복제를 방지하려고 플랫폼을 딱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NFT가 디지털 소유권을 인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복제를 해도 창작자가 누구라는 게 늘 기록이 돼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계속 IP료를 수수료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창작료를. 그래서 이제는 무한 복제가 가는 이런 콘텐츠 시장을 NFT 기술로 우리가 창작자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온 겁니다. 그럼 플랫폼 없이도 내가 NFT 그 책을 갖고 있으면 재판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만든 거니까. 혹은 그걸 산 사람이 재판매가 되는 거예요. 아까 비플에 우리가 그 그림을 샀어. 근데 내가 죽었어. 근데 내 자식한테 상속이 안 돼. 근데 이게 만약에 재계화가 되고 제도화되면 내 자식한테 상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실 자산으로 인증이 돼야 돼요. 인증에는 지금은 안 된다라는. 여러분 상은 그냥 영수증이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고 주소가 기록이 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수수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더리움 우리가 스마트 계약이 우리가 지금 하는 대부분 NFT가 이더리움 기반이 제일 많아요. 근데 이처럼 사업 모델로 봤을 때 이더리움처럼 모델이 황당한 게 없어요. 사업자 측면에서는 내가 수수료를 조금 받고 평생 그 고객의 데이터를 평생 갖고 가야 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거래가 하나의 원장에 기록이 돼요. 그리고 가스비를 조금 내고 고객이 그 데이터를 평생 갖고 가야 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원장에서 돌아가야 돼. 이거 사업 모델로 안 맞아요. 사업자 측면에서. 자, 고객의 측면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돼. 내가 가스비를 조금 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 거래가 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야 돼. 언제 내 거래가 이루어질지 몰라. 그러면 내가 부동산 거래를 빨리 해야 되는데 가스비가 적게 냈다고 처리가 안 돼.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델은 지금 하는 대부분 NFT는 현실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원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효율성도 없고 사업 모델로도 안 맞고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영수증만 블록체인하고 콘텐츠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콘텐츠를 저장하는 그 서버가 어떤 회사가 없어지면 그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NFT는 미래에 가기 힘들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NFT가 계속 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두 가지예요. 앞으로 가는 NFT가 그 자체가 디지털 소유권이라고 했잖아요. 소유권 인증서. 그러면 우리가 콘텐츠가 필요 없고 그냥 그 자체로 영수증으로 계약이 끝나는 모든 산업은 NFT가 가장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탄소 배출권입니다. 제가 탄소 배출권이 왜 가장 NFT에 맞냐? 제가 지금 움직일 수 없어 되게 답답한데요. 그 탄소 배출권은 뭐냐면 그냥 내가 친환경 기업이에요. 난 탄소 배출권을 많이 갖고 있어. 상대방 기업은 B라는 기업은 환경 오염 기업이에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을 많이 사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1년 생산량을 맞출 수 없어. 그러면 환경 오염 기업은 찾아. 어느 기업이 탄소 배출권 많이 갖고 있지? 이 자체가 엄청난 정보를 필요해. 겨우 찾았어. 예를 들면 테슬라가 탄소 배출권 많이 갖고 있네. 겨우 찾았어. 그다음에 메신저 보내. 야, 내 탄소 배출권 살게. 걔 둘이 그래 가격 얼마로 하자. 오케이 이러면 사와요. 그냥 서류예요, 서류. 계약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팔겠다 해놓고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안 팔아. 그럼 계약이 또 무산돼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90% 이상은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고 투명성도 없어요. 근데 이게 왜 NFT에 가장 많냐면 그 자체가 그냥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수증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면은 상대방이 번복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NFT를 보면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어떤 그림을 내가 우리 애기가 NFT에서 올려서 그것도 뭐 얼마에 팔릴지 모르는데 막 팔렸어. 운 좋게 10억에. 가치의 객관성이 없어요. 근데 탄소 배출권은 전 세계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유럽 시장은 약 56달러 평균 가격이고, 한국은 한 26달러가 평균 가격이고, 중국은 한 뭐 5달러가 평균, 이렇게 가격이 그래서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자체가 현금이에요, 현금. 그걸 거래를 NFT 소유권을 인정해서 거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콘텐츠,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이 필요 없어요. 아까처럼 영수증과 콘텐츠가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산업들. 그럼 혹시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해봐요. 또 어떤 게 이런 게임일까? 이런 영역일까? 이런 것들이 갈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떤 NFT가 갈 수 있냐면 앞으로 태어날 때부터 NFT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NFT에 우리 예술계에 준 가장 큰 공헌이 뭐냐면 디지털 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어요. 우리 문학 작품 이러면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수필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처럼 앞으로는 실제 붓으로 그리는 오프라인 그림도 있을 수 있고, NFT라는 하나의 장르가 예술품이 one of them, 하나의 장르로 새로 나온 거예요. 자체가 NFT라는 아트라는 게 장르예요. 예술품이 장르. 그래서 아까처럼 크리스트 경매에서 실제 그림을 팔 수도 있지만 어떤 여자리에 예술 작가가 한 명이 NFT 그림을 그려가지고 바로 차는 이런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NFT 아트 장르인 거예요. 자체가 NFT 예술이에요. 자체가 NFT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의 장르를 개척한 겁니다. 이런 거는 계속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웹툰 시장에서 NFT 웹툰, 이것도 별도로 콘텐츠 이거는 자체가 만들어질 때부터 웹툰 콘텐츠를 갖다가 NFT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장이 되게 좋아요. 하나의 새 장르를 개척한 거예요. NFT 웹툰이라는 장르를. 자체가 하나의 장르가 되는 이런 영역이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NFT에 대해서 어떤 창업이라든가 투자를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좀 생각하시고요. 탄소 배출권은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이 그림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친환경 기업이 있어요. 오른쪽에 환경 오염 기업이 있어. 그러면 오른쪽 기업은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돼요. 한국의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SK 기업이 이런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에 매년마다 몇 천억을 들여서 사와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와야 돼요.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에서 사와야 돼. 그런 기업이고요. 그래서 사와야 돼요. 또 뭐 한국의 이런 친환경 기업들, 뭐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권이 남아돌아. 이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만들면 저기에서 서로 상대방을 이제 찾을 필요가 없어. 뭐 오프라인에서 어느 기업이 남았지 이럴 필요 없어. 거래소에서 갖고 있는 자는 팔자로 나오고 필요한 자는 사자로 나와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가 있고, 자체가 NFT로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다 스마트로 자동으로 끝나요. 그리고 번복이 불가능하고 기록이 계속 남아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체인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는 자체가 정보 사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보. 그래서 신용 인증 기반의 블록체인만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부가 할 수 있어요. 신원 인증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행에 갔을 때 여러분 계좌를 개설하잖아요. 증권 계좌를 개설하잖아요. 주민등록증을 줘야 개설해줘요. 블록체인도 퍼블릭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거는 자금 센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 사이드로 들어오기 힘듭니다. 그런데 은행에 계좌 개설하는 것처럼 신원 인증이 되면은 오늘 여기 들어올 때 우리가 등록한 사람만 들어오잖아요. 이 자리에 누군지 다 알아. 그런 문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만이 앞으로 산업을 변화시킬 수 있고 메타버스의 가상과 현실을 연결시킬 수 있는 현실의 모든 유일한 자산들이 다 가상의 NFT로 디지털 소유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NFT 디지털 소유권은 현실에서 자산으로 인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로 여러분들한테 바람직한 NFT는 어떻게 되냐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 자리를 떠날 때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오늘 헛걸음을 안 하셨을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